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최근 파크골프가 인기를 끌면서 지역의 시설마다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삼척에서는 궁도 동호인 단체 운영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삼척의 한 궁도 동호회에 가입해 5년째 활을 쏘고 있는 조순아 씨. 평소 활솜씨가 뛰어나 각종 대회에서 30여 차례 입상했습니다. 하지만 동호회 집행부와 갈등이 커지면서 올해 들어 조 씨는 단체전엔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동호회 대표가 단체전 참가를 승인하는데 자신만 부당하게 거부당했고 불만을 드러내자 징계까지 받게 됐다고 말합니다. 부당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좀 밝혀달라 한 것이 집행부에게 조금 미운털이 박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조 씨처럼 동호회 집행부와 갈등을 빚다가 다른 지역 동호회로 옮겨간 동호인들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궁도장이 두 곳에 불과하다 보니 삼척시에서 세금을 들여 지은 궁도장인데도 동호회가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다 궁도협회도 일부 동호인에 의해 임의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까지 궁도협회 임원을 맡았던 방호근 씨는 신임 회장 선출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며 관계기관에 민원을 냈습니다. 활을 쏘는 공간은 어마어마한 공간이 그걸 자기 사유화해서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화되어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면 나가. 이런 식의 어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 해당 동호회는 특정 회원에 대해 단체전 참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정 회원이 동호회 운영에 비협조적이고 갈등을 일으켜 다른 회원들이 단체전에 같이 참가하기 싫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전국의 동호인들에게 자신의 불만을 알리는 등 동호회의 명예를 훼손해 자체 정관에 따라 징계했다는 입장입니다. 삼척시 궁도협회도 공공시설인 지역의 궁도장엔 누구나 올 수 있다며 사유와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궁도협회장 선출 과정에 대한 의혹도 사실과 달라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급단체인 삼척시 체육회는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꾸려 모든 의혹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궁도협회뿐만 아니라 우리 회원 종목 단체에서 제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체육계에서 지도 감독을 좀 더 강화해갖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도 이번 의혹들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지난 3월 말 영남 지역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에서는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산불 발생 한 달이 지난 경북 지역을 김인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가던 날, 경북 지역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꺼멓게 타버린 나무, 이미 재가 된 채 아무도 살지 않게 된 집. 어디를 둘러봐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불에 탄 이곳에서 주민 한 명이 고사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불났을 때 엄청 무서우셨겠는데요? 여기 막 새카맣게 타가지고 막 불이 막 붙어 있고 저도 막 불이 붙고 이러는데 산사태 더 걱정이 또. 전부 뭐 저거 저렇게 나무 풀하는 게 없으니까는 저게 비가 많이 오면 이게 실려가지고 이 산사태 날 확률도 많아요. 뭐라도 건져볼까 잿더미가 돼버린 집 이곳저곳을 헤치던 집주인은 살 길이 막막합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여기에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거 개인적으로 좀 설치를 해갖고 거주를 해야 되니까 지금 최종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런 불탄 집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이젠 폐허가 돼버린 주택 뒤로 까맣게 타버린 산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산불로 약해진 토사가 쓸려 내려오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열흘 넘게 산불이 이어지면서 31명이 숨지는 등 8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산림 10만 4천여 헥타르, 주택과 시설 7,837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남긴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산불은 모두 꺼졌지만 맑은 날은 또 불이 날까 봐,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날까 봐 피해 지역은 여전히 조마조마합니다. 경북 안동에만 408곳, 산불 피해지 5개 시군에 1000곳이 넘게 있는 산사태 우려 지역들은 당장 장마가 오기 전까지 급히 응급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기철이 다가오기 전에 저희가 이제 긴급 조치를 이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이제 식생마대 쌓기라든가 물길 돌리기라든가 어떤 이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응급 조치를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내에 어떤 사방댐이라든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 이후 한 달여간 피해지 집중조사를 벌여 산사태 응급 복구 대상지를 추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불 피해지에서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산사태 저지 기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사방댐을 설치한다든지 사방 복구를 통해서 그런 2차 피해를 방지를 하도록 응급 복구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초대형 산불이 영남 지역을 휩쓸고 간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영남 지역은 여전히 산불에 안심하지 못하고 이제 다가오는 장마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봄이 되고 언 땅이 녹으면서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70년 넘게 땅속에 묻힌 선배 전우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후배 장병들. 그 발굴 현장에 김준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 국군이 적군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인제 칠성고개. 군장병 120명이 조심스레 땅을 파고 있습니다. 선배 전우들의 마지막 흔적을 찾기 위해 손잡버린 장병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유해 발굴 작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발굴된 유해를 약식 재래하는 공간입니다. 병사들은 선배 전우들의 유해를 이곳으로 모시기 위해 오로지 삽과 호미만으로 땅을 파내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 나간 뒤 아직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장병들. 특히 그들의 후손들은 유족의 마음을 대신해 발굴 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가족분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이번 유해 발굴을 통해 저희가 더더욱 많은 유해를 발굴하여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격전지인 해발 452m 정상에서 하루 동안 탄피와 군복 단추 등 92점의 전사자유품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11월에는 횡성 전투에서 전사한 고 김수덕 일병이 7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 전체 분들한테 감사하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유해를 발굴해서 우리 가족 품으로 보내주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활동을 시작한 2000년부터 전국에서 발굴된 호국 용사들의 유해 1만 506구. 이 가운데 2% 정도인 249구만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전국 각지에 계시는 유가족분들께서 시료 채취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가족분들의 시료 채취와 저희가 현장에서 찾은 유해를 DNA를 매칭시켜서 유가족을 찾아드리기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료를 채취할 유가족도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앞으로 5년간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유해발굴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할 선거인 명부가 작성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오는 10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에 참여할 신고인 명부도 작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0일과 11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11일에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인 명부를 확정한 뒤 12일부터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오는 20일 제외 투표소 투표, 26일부터 29일까지 선상투표, 29일과 30일 사전투표를 거쳐 다음 달 3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실시됩니다. 김한근 전 강릉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내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사무실에서 김한근 전 강릉시장의 입당 환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해 강릉시장에 당선됐으며 이후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에서 배제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우선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이후 당내에서의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FC가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제주 SKFC를 3대 0으로 완파하고 승점 3점을 추가하며 리그 6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강원은 오늘 오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와의 리그 12차전에서 전반 코바체비치, 후반 조진혁과 이지호 선수의 연속골을 묶어 3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5승 2무 5패로 승점 17점을 확보한 강원은 울산과 비긴 포항, 아직 경기가 안 끝난 안양을 밀어내고 리그 6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강원은 오는 11일 일요일 저녁 7시 춘천에서 김천 상무를 상대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강릉시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올해 당초 예산 대비 1,663억 원 증액 편성해 강릉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에는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360억 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신축 34억 5천만 원, 정동진천 정비사업 32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은 1조 6,080억 원 규모로 당초 예산 대비 11.5%인 1,663억여 원이 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3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됩니다. 양양군의회가 내일부터 16일까지 열흘 동안 제2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의 일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례안 심사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양양군의회는 회기 동안 양양군의 22개 현안 사업의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 주요 사업장 점검 결과 보고서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과 조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2023년 개방이 중단됐던 고성 금강산 전망대가 3년 만에 재개방됩니다. 오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방되는 DMZ 테마노선 B코스는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 전망대까지 이동한 뒤 북한 땅을 바라보며 안보 견학 후 통일전망대로 돌아오는 7.2km 코스입니다. 고성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A코스와 B코스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A코스는 통일전망대에서 출발해 해안 철책선을 따라 해안전망대와 통전터널, 남방 한계선까지 왕복 3.6km를 걷는 코스로 지난달 29일부터 운영 중입니다. 2027년까지 태백소방서 청사가 현재 자리에 새로 지어집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와 태백시는 2027년까지 14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뒤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500여 제곱미터 규모의 태백소방서 청사를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공사가 시작돼 내년 6월 끝날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